예, 그러면 이번 시간은 427페이지 실전 연습 문제 2번 볼게요. 이번 시간은 실전 연습 문제 2번뿐만 아니라 실전 연습 문제 3번, 4번까지 다 풀 건데 풀 때 있잖아요. 전부 다 풀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만 좀 찍어서 풀겠습니다. 다 풀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찍어서 몇 가지 그 어려운 것만 좀 풀겠습니다. 자, 428페이지 하단에 9번부터 풀게요. 8번까지는 여러분들 해보시고 9번. 자, 9번에 당사는 세무학원에서 학원생 운행용으로 사용하던 미니버스를 2천만 원에 구입하면서 고려학원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산서 받았으니까 코드 유형은 뭐가 되겠어요? 53 면세가 되겠죠? 그래서 9번 문제는 코드 유형은 53 면세가 돼요. 자, 그다음 차 샀죠? 예, 차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2천만 원 주고 산 거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 2천만 원. 예, 대변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 예, 현금으로 지급하였죠? 예, 현금 2천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분개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계산서 받았으니까 면세이고 차 산 거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하면은 왜 자동차를 샀는데 면세가 될까? 혹시 문제 오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이 내용인데 이런 내용 배우셨죠? 그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거, 뭐 자동차 같은 거죠. 이 회사가 지금 차 파는 회사는 아니죠. 세무학원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고 그 학원이잖아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공급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이면은 과세가 돼요. 당연히 과세 사업자가 과세 물품 판매하면 과세겠죠. 근데 과세 사업자가 면세 물품 판매하면은 그건 면세예요. 이게 어떤 예가 있냐면요. 삼성전자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팔면은 땅은 면세예요. 그래서 그거 면세 팔았으면 면세겠죠. 그 면세 재화가 과세로 될 수는 없어요. 면세 재화는 무조건 그냥 면세예요. 자, 근데 면세 사업자가 면세를 파는 건 당연히 면세가 되나 이 면세 사업자가 과세 물품을 판매하잖아요. 이때는 면세예요. 면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때는 면세가 된다라는 거. 앞에서 한번 배운 적 있죠? 이론 시간에. 그래서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차를 파는 것 때문에 얘가 사업자를 뭐 과세 사업자로 전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차를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얘는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가 아닌 과세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돼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판매하는 그 겸용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쩌다 한 번씩 파는 거잖아요.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그 면세 사업자가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그 재화가 과세 재화라 할지라도 뭘로 적용이 된다라고요? 면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뭐 그런 내용이 있는 문제예요. 자, 10번 볼게요. 10번에 당사는 주 라디오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1,000만 원을 취득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상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 당사의 주식을 1,500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당사의 주식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10번 문제는 계산서 받았으니까 코드 유형은 몇 번이 되겠어요? 51 가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뭘 취득했어요? 상표권을 취득했죠. 자, 상표권을 얼마 주고 취득했냐면요. 공급가액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부가세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100만 원. 그럼 VAT 대급금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그 상표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뭐 현금을 준 게 아니라 뭘 발행했어요? 주식을 발행해줬죠. 이 현물 출자죠. 주식 발행에 대한 대가로 현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받은 것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자본금.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잡아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아야 돼요. 액면 금액이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5,000원, 주당 5,0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1,5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은 75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35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물 출자에 대한 문제인데 그 받은 현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현물 출자는 현물 출자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재무회계할 때 주식의 발행가액은 받은 현물의 공정가치가 주식의 발행금액이 된다라고 썼잖아요. 그럼 받은 현물이 상표권이죠. 얘의 공정가치가 주식의 발행금액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상표권에 대한 공정가액이 특별하게 나와 있지는 않나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주식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얼마에 샀대요. 근데 1,000만 원에 취득했다라고 돼 있죠. 취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그 받은 거 있잖아요. 받은 걸 얼마짜리예요? 받은 게 1,000만 원짜리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주식의 발행가액은 받은 현물의 공정가액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상표권이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1,000만 원에 취득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시가대로 취득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1,0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 얼마 냈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 받은 현물의 공정가치가 주식의 발행금액이 돼야 되니까 그 현물이 1,000만 원짜리다. 1,000만 원짜리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때 좀 딱 안 떨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왜냐면은 상표권의 시가가 1,000만 원이다 이 말이 딱 언급이 되어 있어야지 더 정확하긴 해요. 근데 이제 다 기출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출제될 때 보면은 이 문제의 의도는 상표권이 1,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취득했다란 말이 1,000만 원짜리 시가가 그 현물의 시가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문제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주식의 시가가 주당 10,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무시하세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고 상표권, 상금액 있죠. 취득한 금액, 얘의 시가, 얘의 금액이 주식의 발행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실전 연수 문제 3번에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에 개인 소비자 김민선에게 제품을 88만 원에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금 영수증 발급하였기 때문에 코드 유형은 몇 번이 되냐면요. 20이 현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품권 100만 원을 수령했다고 됐는데 상품권을 받았을 때는 차변의 현금 100만 원, 대변의 선수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었겠죠. 왜냐하면 상품권은 실제로 물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선수금이라고 잡아두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품을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80만 원.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80. 그 다음 부가세가 얼마예요? 8만 원. VAT 수금 8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차변에 88만 원이 와야 되는데 이 88만 원은 뭘로 했대요? 그 상품권을 받았다잖아요. 상품권 받은 거 선수금 100만 원이 딸려야 되겠죠. 상품권을 받았으니까. 그럼 차액이 얼마가 발생해요? 12만 원 발생하는데 그 차액 12만 원은 뭘로 돌려줬대요? 현금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 12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2번 원재료 수입품을 통관하면서 김포세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부가가치세와 통관 재비용 4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미착 재료 계정은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그 세관과의 거래잖아요. 세관한테 부가세 주면서 세금 계산서 받았죠. 코드 0은 55 수입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돈 줬죠. 돈 얼마 줬냐면요. 현금 80만 원. 부가세 80만 원, 그다음 통관 재비용 45만 원 해서 125만 원이 지급된 거죠. 그 세관한테 준 돈은 125만 원이고 요 중에서 부가세는 얼마예요? 80만 원. 계정 과목이 VAT 대급금 80이겠죠. 통관 재비용은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돼요? 통관 재비용은 계정 과목을 원재료로 써야 되겠죠. 원재료 45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125만 원이 나갔는데 이 중에서 부가세 준 게 80, 통관 재비용 45만 원은 원재료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이 8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원재료 가액이 800이 아니라고 썼죠. 부가세 산정할 때 기준되는 가표가 800인 거지. 예, 원재료 가액 800이 아니에요. 절대로 차변의 원재료 800 예, 그런 분개하면 안 돼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3번 됐고 4번 보시면은 당사는 공장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새로 신축하기로 했다. 신축 공사는 대종 설비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다. 당일에 계약금이 2,200만 원에 대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은 당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총 도급 금액이 2억 2천이에요. 그 다음 대금 지급 방식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거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이죠. 그럼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2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고 최종 잔금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짜리인 경우 6개월 이상이죠 지금. 그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인데 그 계약금 있잖아요. 그 계약금에 대한 분개만 하면 되겠죠. 2017년 5월 17일 날 그 계약금 준 거 그것만 세금 계산서가 끊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코드 유형은 몇 번이 되냐면요. 세금 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코드 유형은 50일 가세가 되겠고 자, 대금은 어음 발행했잖아요.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뭐가 돼요? 미지급금이 되겠죠. 미지급금 얼마가 돼요? 2,200만 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돈을 2천만 원 줬는데 2천만 원 준 거는 건물 짓는 과정에서 준 돈이잖아요. 2천만 원 준 거에 대해서 지금 건물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뭐가 와야 되냐면요. 건설 중인 자산이 와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 2천. 부가세가 얼마예요? 200이죠. VAT 대급금 200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그래서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약금 줬다라고 해서 선급금이라고 잡으면 안 돼요. 선급금은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계약금만 줬을 때 선급금인 거지. 얘는 지금 건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그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있잖아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잖아요. 그럼 계약금을 주고 그 건물 공사가 시작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선급금이 맞는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건설 중인 자산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5번 문제 볼게요. 5번에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던 기계장치를 강동 상사에 매각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자, 세금 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이 90이고 부가세 9만 원이죠.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150이고 갑류가 80이니까 이 기계는 70만 원짜리죠. 70만 원짜리 기계를 90에 판 거니까 이익은 얼마가 발생하겠어요? 20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일단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코드 유형은 10일 가세가 되겠고 자, 대변에 기계장치가 빠져요.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얼마가 돼요? 150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8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기계값이 얼마예요? 70만 원이죠. 7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얼마에 판 거냐면요. 90만 원에 팔았어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90만 원이잖아요.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수금 90, 세금계산서 상에 외상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20만 원이죠. 자, 근데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겠죠? 부가세는 얼마예요? 90에 10%하면 9만 원이겠죠? 그럼 미수금이 얼마가 돼요? 99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됐고 그 다음 7번 볼게요. 7번에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 상사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김포세관을 통해 수입하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100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부가가치세는 500이고 관세 100만 원 넣은 게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좀 약간 어려운데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코드 유형이 55 수입이어야 되죠. 근데 얘는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에요.
아까 풀었던 이번 문제는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경우이죠. 얘는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코드 유형이 54 불공이에요. 제가 코드 유형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입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되면 55 수입이 맞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은 코드 유형은 54 불공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세간한테 준 돈이 뭘 줬어요? 부가세하고 간세 600만 원을 지급했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600이 나가요. 그럼 부가세 준 거는 계정 과목이 VAT 대입금이어야 되는데 이게 매입세 공제가 되면 VAT 대입금이에요. 근데 지금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차값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매입세 공제가 되면은 VAT 대입금,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가 돼야 되겠고, 관세도 마찬가지예요. 관세도 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낸 세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낸 세금은 차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값이 얼마가 되냐면요, 6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공급가액 5천만 원은 절대로 차값이 5천만 원이 아니에요. 부가세 산정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 5천만 원인 거지 차값이 5천만 원은 아닙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에 당사는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을 주 난방건설과 철거 계약을 하고 즉시 철거한 후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철거 비용 8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500만 원은 당자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그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죠. 토지를 쓰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한 거기 때문에 땅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코드 유형이 뭐가 되냐면요, 54 불공이 돼야 돼요. 토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땅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토지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토지가액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럼 880만 원이 토지가 되겠고, 그 다음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 봤더니 500만 원은 수표로 지급했죠. 당자예금 500. 그럼 나머지는 뭘로 했대요? 외상으로 했죠. 외상은 뭐가 돼요? 미지급금 38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9번하고 10번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저는 칠판을 좀 지울게요. 칠판을 지우고 그 실전연수 문제 4번 있잖아요. 여기 풀어보겠습니다. 자, 431페이지의 실전연수 문제 4번인데 1번하고 2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3번 한번 볼까요? 3번에 당사 공장 건물을 수리한 주 튼튼공사에 수리 비용을 당사 발행 2017년 11월 30일자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차했다. 그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차변에 건물 3,000, VAT 대입금 300, 대변에는 어음 발행했으니까 미지급금 3,300으로 하면 되겠죠. 그다음 코드 유형은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0일 가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4번 문제 볼게요. 4번에 당사는 보유 중인 특허권을 2,500만 원에 주 정일전자에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관련 대금은 관련 판매 대금 전액은 당일에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라고 돼 있죠. 자, 특허권의 장부가액이 3천만 원이니까 차변에 특허권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코드 유형은 10일 가세겠죠. 그럼 차변에 특허권이 3천만 원인데 그걸 팔았죠. 그럼 차변에 있는 특허권을 대변에 빼요. 자, 그 다음 차변에 돈을 받는데 돈을 받을 때 뭘로 받았대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죠. 얼마 받았냐면요, 2,500만 원 받았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2,500. 그럼 3천만 원짜리를 2,500에 팔았으니까 그 특허권 무형자산이죠. 이 무형자산을 팔아서 이익 난 거예요? 손실 본 거예요? 손실 본 거죠. 그래서 500만 원만큼 무형자산을 팔아서 손실 본 거라고 해서 무형자산 처분 손실 5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짜리 특허권을 2,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500만 원만큼 손실 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계정 과목은 처음 볼 거예요. 앞에서 안 배웠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형자산을 팔아서 손실 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투자자산을 팔아서 손실 보면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었죠. 무형자산도 팔아가지고 손실 보면은 그냥 무형자산 처분 손실, 그런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에 당사는 미국 지멘스사로부터 11월 5일에 미하 10,000달러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고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직수출이니까 코드 유형은 16수출이 되겠죠. 수출 식권 필증상의 신고일은 2017년 11월 1일이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BL에 의하여 확인된 선적일은 2017년 11월 5일이다. 이건 중요하겠죠. 예, 이 날이 공급시기니까. 돈 거래에 대한 대금은 2017년 11월 15일에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선적일이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건 아니죠. 선적일 이후에 받는 금액이니까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어려워 볼 뿐이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수출한 거니까 직수출이니까 코드 용은 16수출이고 제품 판 거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자, 그 다음에 대금은 어떻게 했어요? 보통예금 통장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겠구나. 어려운 문제네. 11월 5일 날에 미하 10,000달러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죠. 받았고 그다음 환전은 언제 했대요? 11월 15일 날 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11월 5일 날에 이렇게 되겠지. 자, 11월 5일 날에 차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 10,000달러인데 그거 환율이 얼마 있겠어요? 11월 5일 날의 환율이 선적한 날이네. 죄송해요. 11월 5일 날에 선적을 했잖아요. 선적한 날에 바로 돈을 받았네. 다시 할게요. 자, 제가 날짜 잘못 봤습니다. 11월 5일 날에 선적을 했죠. 선적한 날에 바로 돈을 받았죠.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이에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자, 그럼 요 금액이 얼마냐? 지금 달러가 몇 달러에 수출한 거예요? 10,000달러죠. 10,000달러. 10,000달러이고 11월 5일 날의 환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1월 5일 날의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100원. 그럼 요 금액이 얼마예요? 1,100만 원이 나오겠죠. 차변의 보통예금 1,100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1,100만 원. 이렇게 분결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게 선적일이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잖아요. 원화로 환가했으면 환가일 날의 환율. 그다음 선적일 이후에 받는 금액은 어떤 환율을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부가세 과세 표준이. 그러면은 이 문제는 자, 부가세 과세 표준이 있는데 VAT 과세 표준. 얘는 선적일이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어요, 안 했어요? 환가를 안 했죠. 환가를 안 했기 때문에 언제 환율을 적용하면 돼요? 네. 선적일이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으면 환가일 날의 환율이 맞는데 얘는 원화로 환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적일 날의 환율로 하면 돼요. 11월 5일 날에 돈을 받았죠. 받은 상태로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있었다가 11월 15일 날에 원화로 환전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11월 5일 날에 환율로 과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1,1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금액. 예, 수익금액도 똑같이 10,000달러 곱하기 선적 1날의 기준 환율. 선적 1날의 기준 환율이 얼마가 돼요? 1달러당 1,100원 해서 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냥 6번은 됐고 7번 보시면은 6번에 있잖아요. 소형 승용 자동차죠. 운반비가 있는데 운반비도 불공이에요. 승용차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나간 비용. 왜냐면은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거니까 얘도 불공이다라는 거. 7번에 지멘스사의 제품 200개를 직수출하기 위해 선적하였다. 직수출이죠. 그럼 코드 유형이 몇 번이 되겠어요? 16수출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계약서상 선적일로부터 7일 후에 대금을 수취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선적일로부터 3일 전에 입금이 되었다죠. 그럼 며칠 날 입금이 됐대요? 11월 4일 날 입금이 됐대요. 그럼 11월 4일 날 입금이 됐는데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겠죠? 외화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 모양이에요. 그럼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인데 요 금액이 지금 몇 달러라고 되어 있냐면요. 9,500달러죠. 9,500달러이고
그 다음에 얘는 환율을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되겠어요? 바로 환가했다라고 돼 있죠. 3일 전에 입금되어 원화로 환가했다죠. 그 환가는 매입률로 할 거예요. 매입률. 은행에서 사주는 환율 있잖아요. 그 환율로 환가를 하니까 그 11월 4일 날의 환율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돼요? 매입률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1달러당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91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9,500달러 곱하기 910원 하면은 들어온 금액이 얼마냐? 864만 5천 원이에요. 보통예금 통장에 864만 5천 원. 대변의 선수금이 얼마가 돼요? 864만 5천 원.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변의 선수금이 얼마예요? 매입률이 1달러당 얼마가 돼요? 910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금이 864만 5천 원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적을 하죠. 선적을 언제 했냐면요, 11월 7일 날 선적을 해요.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이 나오겠죠? 자, 수익 금액이 잡힐 건데, 이 수익 금액은 무조건 언제 환율을 적용하라고요? 선적 1날의 기준 환율로라고 썼죠. 회계상 수익 금액은 무조건 선적 1날의 기준 환율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9,500달러. 9,500달러를 선적 1날의 기준 환율로 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선적한 날이 11월 7일이죠. 그날의 기준율이 1달러당 900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9,500달러 곱하기 900 하면은 그게 수익 금액이 되는데 855만 원이네요.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이 855만 원 이렇게 되겠고, 계약금 받아놓은 게 얼마가 있었어요? 864만 5천 원이 있었죠. 그럼 선수금 864만 5천 원을 빼요. 그럼 차액이 얼마가 발생해요? 차액이 9만 5천 원이 발생하죠. 이건 뭐가 되겠어요? 외환 차익이 되겠죠. 왜냐면은 855만 원을 그 수익 금액으로 잡으라고 했는데, 회계상 수익 금액은 855만 원인데 받아놓은 금액은 864만 5천 원이잖아요. 환율 차이로 인해서 돈을 더 받은 거니까 9만 5천 원만큼 외환 차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는. 그래서 7번과 같은 문제, 이것만 풀 줄 아시면은 뭐 세무위급에서 메인 배출 전폐용 문제는 거의 다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렵다. 7번과 같은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시험에 잘 출제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딴 게 잘 되어 있다. 다른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도 깊게 파고들어서 꼭 알고 들어가는 게 좋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는 매번 나오는 것들 있죠. 확률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아무래도 시험 합격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자, 7번은 공부를 하되 너무 힘들면은 포기해라. 너무 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8번에 공장의 신축이 완료되어 주 서울 상사의 잔금을 회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세법에 의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주 서울 상사의 공급 계약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받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그 기간이 6개월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안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그 잔금 부분만 고려하면 안 되고 계약금, 중도금 다 따져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가 얼마짜리가 끊기냐면요, 10억 원짜리가 끊겨요. 그래서 얘는 공급가액이 10억 원이에요. 부가세는 얼마가 되겠어요? 부가세는 1억 원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공급가액은 10억 원, 부가세는 1억 원. 왜 그러냐면요, 잔금을 치렀을 때 전액 다 세금 계산서를 받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는 게 잔금일 날에 받잖아요. 자, 그러면은 분계를 하나씩 다 쫓아가야 되는데, 6월 30일 날 계약금 받은 게 있잖아요. 계약금 받은 게 얼마예요? 1억 1천만 원이죠. 요거는 계정 과목이 뭐였겠어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얘는 건설 중인 자산이 돼야 된다고 썼죠. 건설 중인 자산 1억 1천만 원 이렇게 돼야 돼요.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7월 21일이죠. 7월 21일 날 또 얼마를 줬냐면요. 5억 5천을 줬어요. 자, 이것도 건설 중인 자산이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 5억 5천, 대변에 보통예금 5억 5천.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부가세가 안 끊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치르죠. 며칠 날 치렀어요? 11월 8일 날. 11월 8일 날에 잔금을 치렀는데, 자, 건물이 드디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건물이 와요. 그럼 건물 짓는데 들어간 돈은 일단은 6억 6천원 준 상태이고, 그럼 차변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 6억 6천을 대변에 빼요. 차변에 건물이 올 건데, 그 잔금은 얼마 줬어요? 4억 4천 줬죠. 그 잔금 4억 4천 준 거에 대해서 뭘로 줬대요? 보통예금 4억 4천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준 돈이 총 얼마예요? 옛날에 6억 6천, 4억 4천 해가지고 11억 준 거죠. 이번에 준 4억 4천 내에는 부가세 1억 원이 포함됐겠죠. 그래서 부가세가 1억 원이에요. VAT 대여금 1억 원. 건물은 얼마가 잡히겠어요? 10억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10억 원짜리이고 부가세 1억 원 이렇게 차변이 잡히고 건설 중인 자산은 6억 6천이었잖아요. 이거 빼면서 건물로 대체.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건물이 미완성 상태일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건물로 계정 과목을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4억 4천 준 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4억 4천 준 거죠. 요 중에서 1억 원만큼이 부가세일 거고 나머지 3억 4천이 건물값일 거예요. 부가세 준 거는 VAT 대여금. 8번도 참 어려운 문제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 9번 볼게요. 9번도 세무이급 시험에서 거의 안 나와요.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한 번 나온 걸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세무 1급 문제이지 이게 세무 2급 문제는 아니거든요. 9번이. 자, 9번에 제품을 접대 목적으로 매출 거래처 호평산업에 제공하였다. 간주공급이에요. 자, 자사 제품을 거래처에 뭐 한 거예요? 무상으로 증여한 거죠. 접대 목적으로 무상으로 증여한 거 사업상 증여이죠. 그럼 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때 과세 표준은 얼마라고 했어요? 간주공급의 과세 표준은 시가라고 썼죠. 과세 표준이 시가예요. 시가가 얼마냐면요 40만 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입력을 하실 때 이 상단부의 공급 가액란에는 얼마로 넣어야 되냐면요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과표가 40만 원이니까. 왜냐면은 간주공급의 과세 표준. 간주공급 배우실 때 간주공급의 과세 표준은 뭐라고 했어요? 시가가 된다라고 썼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원가이고 간주공급은 시가가 돼요. 그럼 지금 제품 금액이 얼마냐면요. 원가가 30만 원이죠. 그럼 차변에 제품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가 30. 자, 그러면은 제품의 원가가 30이니까 장부상 제품 금액은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타계정 대체돼야 되겠죠.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준 거니까 타계정 대체예요. 그럼 대변의 제품 원가 금액이 그대로 빠지겠죠. 제품 30만 원이 빠져요. 왜냐하면 타계정 대체는 원가로 대체가 되잖아요. 그럼 접대비가 얼마가 오냐면요. 접대비가 30만 원이 와야 되겠죠. 타계정 대체. 이거는 재무회계할 때 배웠었죠. 자, 근데 이 문제는 거래처한테 이제 제품을 공짜로 준 거예요. 30만 원짜리를. 자사가 만든 제품 30만 원짜리 공짜로 줬는데 접대를 할 때 얘는 뭐까지 접대를 해야 돼요? 부가세까지 접대를 해야 돼요. 사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지금 부가세 우리 회사 제품을 사장님한테 공짜로 주지만은 제가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간주 공급에 해당이 돼서 그러니까 자사 제품을 거래처에 공짜로 줄 때에는 간주 공급에 해당이 돼서 부가세를 시가의 10%만큼 내야 됩니다. 사장님, 접대 부가세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은 사장님께서 기분 나빠하겠죠. 부가세까지 같이 접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VAT 예수금 부가세는 일단 VAT 예수금을 잡잖아요. 내야 되는 부가세는. 자, 요 금액은 얼마가 잡혀야 되겠어요? 시가의 10%. 시가의 10% 하면 얼마가 돼요? 4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VAT 예수금 4만 원. 해서 접대비가 총 얼마가 잡혀요? 34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VAT 예수금 잡는 분개 있죠? 대변의 VAT 예수금. 이 부가세는 받아와서 내야 되는데
그럼 받아오면 차면에 받아오는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받아와서 내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접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세까지 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VAT 예수금 4만 원 잡고 접대비 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럼 접대한 금액이 총 얼마가 돼요? 34만 원이죠. 이게 세무 1급 가면은 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무 1급에서는. 세무 2급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접대를 했잖아요. 접대를 했는데 뭘 접대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접대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든 원가가 30만 원이니까 접대비가 일단 얼마가 잡혀야 돼요? 30만 원이 잡혀야 되겠죠. 원가 금액으로 대체를 해야 되니까. 그럼 뭐까지 접대를 해야 돼요? 부가세까지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가세는 간주 공급이기 때문에 시가의 10%잖아요. 그럼 시가가 얼마예요? 40만 원. 거기 10%하면 4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접대비가 3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얘는 입력할 때 코드 유형을 몇 번을 넣어야 될까요? 자,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무 면제이죠. 그럼 부가세 신고서 상에 과세 기타란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적격증빙 이외에 기타 증빙을 발행하는 거니까, 혹은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니까 과세 기타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코드 유형은 14건별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가 있는데 10번은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어려운 거,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어려운 거는 다 풀어봤는데 요거 방금 풀었던 것들 있잖아요. 입력을 좀 해볼게요. 그 입력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